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쿠버네티스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CK 시험 관련해갖고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할 건데요. 왜 이 업데이트를 하냐면 제 CKA가 expire 되었습니다. 네,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expire 되겠죠. 이제 순차적으로 다 expire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expire가 된 김에 시험을 이제 다시 봤는데 시험을 다시 본 경험이나 뭐 바뀐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좀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이제 CK 취득을 했으니까 시작하고 그런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예, 이 부분이 좀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CK를 갱신을 하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소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수는 아니고. 왜냐면은 CKA 같은 시험 외에 예를 들면 CCI나 레드햇 계열 시험들은 그 전체적인 시험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CCI 뭐 일정 요즘엔 포인트를 좀 바뀌었거든요. C라고 불리는 그런 포인트제를 좀 채우고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추면 뭐 리서티가 되고, 그리고 레드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상위 것을 보거나 그에 관련된 것을 보면 뭐 전체적으로 갱신이 되고 이런 형태를 띠는데, CKA와 AD와 S는 모두 다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모두 다 expire 되고 모두 다 expire 되기 때문에 다 새로 봐야 됩니다. 뭐 새로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CK를 이번에 다시 봤고요. 네, 그러면 CK를 다시 봐야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시험을 등록을 해야겠죠. 시험을 등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채팅이나 아니면 유저그룹이나 여러 곳에서 들어보면 할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이는, 제일 밑에 보이면은 이제 링크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라이폰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링크드인 그 제 주소인데, 링크드인 그 주소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가격으로 할인을 하면 올리고요. 저쪽 라이프온 클라우드에는 이제 시험 할인 등록을 위해서 검색을 하면 뭐 CK 할인 같은 걸로 가장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시험 할인이 적합하게 나오는 거는 거의 모두 이 리눅스 파운데이션, 지금 화면에 보이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나오는 시험 할인 쿠폰이 가장 할인율이 높고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버 먼데이에 그 할인하는 것도 이 LF라고 하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결국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있는 뉴스레터를 구독을 하시고, 제가 뭐 구독 뭐 좋아요 알람 막 약간 이 느낌이긴 한데, 여기 뉴스레터를 구독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날라오는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할인 쿠폰이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볼만하구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쿠보콘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각종 행사에서 나오는 할인 쿠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할인율이 높거든요. 아니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먼데이가 제일 높은데 경험적으로는 한 50% 가까이 한 11월쯤에 나옵니다. 그게 가장 높긴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험은 1년 정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1년 내로 봐도 되기 때문에 가장 싸다고 느낄 때 구매해서 등록하고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까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쿠버네티스에 익숙한 숙련자라고 해봅시다. 쿠버네티스에 이미 익숙한 숙련자의 경우에는 방법이 좀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충분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사실 바로 가서 보셔도 되지만 그건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CK의 시험을 등록을 하면 킬러 쉘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이 킬러 쉘이 등록을 해서 시작하면 36시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시간 동안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만, 이런 내용이네, 흥미로워, 재밌어 라고 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련자분들이라면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좀 재미나게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풀고 36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일정 시간 내에 시험을 딱 보시면 제 생각에는 거의 다 100%에 가깝게 다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킬러쉘이 제가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 3년 전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시험 볼 때 없었기도 했고 좀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주말에 좀 쳐다보고 공부도 하고 거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되게 살펴본 다음에 시험을 받고 바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숙련자 분들은 이렇게 그냥 킬러쉘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뭐 거기서 좀 이것저것 만져보시고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숙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조금 더 많으실 텐데, 엄청 많을진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비숙련자 분들이 두 가지의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를 배우고 혹은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뭐 쿠버네티스를 좀 더 뭐 익숙하게 쓰고 싶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목적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킬러쉘을 쓰시는 건 동일한데 킬러쉘을 36시간만 해갖고는 사실 충분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킬러쉘을 쓰시기 전에 좀 더 다른 학습을 하고 찾아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킬러쉘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게 끝난 이후에도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킬러쉘에서 전부 다 이제 그 한 번 시험을 딱 돌리고 나면 2시간이거든요. 그 2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솔루션을 PDF로 받을 수 있게 링크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페이지가 하나 더 뜨고요. 거기에 이제 PDF로 받을 수 있는 포맷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PDF를 그걸 받으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때 랩이 필요하잖아요. 랩은 제가 이번에 1.27.1로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멀티 컨텍스트 랩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베이그런트 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CK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요. 이 클러스터를 가지고 지금 킬러쉘에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내용을 보고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하시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CK 시험 같은 경우는 오픈북이잖아요. 그 오픈북에 있는 도큐먼트를 계속 살펴보면서 비교해가면서 찾아가면서 이 부분을 맞춰가는 부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있는 CK 클러스터라는 랩이 시험용으로 뭐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멀티 컨텍스트를 구현을 했고 LCD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만 인베디드 시켰거든요. 당연히 시험 랩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킬러쉘 PDF에 있는 솔루션이 그대로 저기다 다 적용한다고 될 턱이 없고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거지? 문제를 좀 유사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러면 문제를 만들려면 환경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CK 클러스터에 있는 부분을 문제에 맞게 환경을 직접 구성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쿠버가 익숙해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거기서 저희가 뭔가 얘기를 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 시험은 베스트 프랙티스 성격을 띠는 지금 모범 사례 같은 그런 성향을 띠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됐지?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 나간다면 사실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혹은 쿠버네티스를 익숙해지거나 쿠버네티스에서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킬러쉘 솔루션을 가지고 제가 만든 랩에다가 적용을 시켜봐서 문제를 오히려 만들어내면서 푸는 그런 걸 해보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킬러쉘 솔루션에 있는 문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풀 능력까지 됐다. 그러면 사실 시험을 보셔서 이와 같은 합격증에 본인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시험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솔루션에 있는 것을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풀 정도가 된다면 CK 시험이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근데 또 다른 트랙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숙련자인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비숙련자인데 자격증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회사에서 뭐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딘가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뭐 사연 혹은 사정 혹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자격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취득할 수 있는가라는 트랙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역시 킬러쉘을 이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킬러쉘이 그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킬러쉘을 일단 봐요. 뭐 일단 킬러쉘을 딱 틀어놓고 한 36시간 정도 이거를 쭉 해보고 이게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을 실제 보면 킬러쉘과 실제 내용과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리고 킬러쉘과 실제 내용과의 난이도 차이,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빈 상태에서 킬러쉘을 바로 보고 시험을 보란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쿠버네티스를 뭐 방금 얘기했던 36시간 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시험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킬러쉘 다음에 시험을 보란 뜻은 아닙니다. 네, 시험 문제가 이해는 될 정도는 돼야 되니까요. 다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프리 예, 좀 민망하네요. 네, 프리 리테이크가 있습니다. 다시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봤던 시험 내용과 기존에 봤던 시험 내용들을 이해하는 수준 내에서 그 시험 난이도를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네, 시험 문제가 뭐 엄청나게 다 바뀌어갖고 뭐 그 다음에 볼 때 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나온다,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온다 라는 걸 제가 뭐 보증한다, 뭐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킬러쉘에 들어가 보면 킬러쉘이 실제 시험보다 더 어렵거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 실제 시험과 킬러쉘은 항상 난이도가 약간 차이가 있고 뭐 실제로 있는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런 상태에서 시험을 프리 리테이크를 사용을 해갖고 다시 또 본다고 해서 합격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공부를 안 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민망한데 저희가 시험을 볼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들이 존재를 합니다. 기존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할인 쿠폰을 가지고 시험을 또 등록을 해서 또 보는 겁니다. 시험을 여러 번 보고 시험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은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격증 자체가 굉장히 급하시다면 저 무료 재시험, 프리 리테이크를 사용을 해서 시험을 더 보시고 그리고 킬러쉘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시험 환경에 익숙해지시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반복을 하시면 두 번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찌 되었거나 기간 자체를 단축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내에서 쿠버네티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숙련자와 비숙련자로 구분을 해서 시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과정 끝으로 이제 비숙련자에서 자격증이 취득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박아서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찌 되었거나 여러 번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집중 있게 공부를 하셨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꽤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경우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자격증을 위한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부분이나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팁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쿠버네티스 시험 CKA, CKAD, CKS는 여러분이 쿠버네티스를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정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는 킬러쉘을 제공을 안 했거든요. 3년 전에는 그냥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킬러쉘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킬러쉘 시뮬레이션을 2회나 제공을 합니다. 진짜. 이게 뭐 1회만 제공하고 야 이거는 맛보기야. 맛보기니까 이걸 맛보고 돈 내고 써.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공부하고 어떻게든 보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시뮬레이션을 쓸 수가 있고 도합 72시간이죠. 물론 연속해서 쓸 이유는 없지만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왜 굉장히 효과적인지는 제가 뒤에 바로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있는 링크에 나오는 제가 어디서 뭐 이렇게 불법으로 어디 가져온 게 아니라 공식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UI입니다. 3년 전에 시험 볼 때는 VDI 환경이 아니었고요. 현재는 VDI 환경인데 이 VDI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여기 설명이 좀 빠진 부분이 있고 빠진 부분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좀 알아야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여기 언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바꿀 수 있는데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밖에 안 됩니다. 고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저희가 기존에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계속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고 막 경고도 뜨고 막 그럽니다. 여기는 총 문제 수이고 문제를 넘어가는 거고 여기는 웨이트, 즉 가중치죠. 가중치라는 것은 시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 그 웨이트가 높다고 어렵거나 낮다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정말 여러분이 CK를 합격하라고 배려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득점을 따면 어쨌든 합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요. 이 부분은 너희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은 알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좀 더 이 시험에 치중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가중치가 있지 어려운 거에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희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중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중치가 높다고 해도.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기존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시험 문제가 있고 시험 문제에 각종 필요한 것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뭐 어떻게 하고 뭐 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문서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막 링크가 다 달려 있어서 이걸 누르면 쭉 하고 넘어가는데 거기에 100%다 있진 않습니다. 여기 100%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팝업이 이쪽 파이어폭스 쪽에 뜨게 돼요. 이 파이어폭스 밑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 검색을 해서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연관 있는 도큐먼트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진짜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사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옮길 수 있고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건드릴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도 이거를 이번에 시험 끝날 때쯤에 제가 시험을 보고 한 30분 정도가 남아갖고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줄이면 여기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 내용들을요. 이게 VDI 환경이라고 했죠. VDI 환경이다 보니까 표시되는 내용들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내용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갖고 보는 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몰라갖고 여기 터미널 창에 들어가갖고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은 폰트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막 조정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용한 것 같고 여기 이제 화면이 좀 제한적이고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헤드바를 없앨 수 있는 것 같은데 전 이걸 쓰진 않았는데 이거를 쓰면 조금 더 창을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을 넓게 쓴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관련된 팁도 바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여기 파이어폭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딱 이것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 파이어폭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크롬을 쓰니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얘 검색이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밑에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해상도나 화면에 잘 안 맞아갖고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을 하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 더블 클릭을 딱 하면 여기에 맞는 핏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저기 웹페이지에 있는 저희 쿠버네티스 공식 도큐먼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한 다음에 터미널에 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텍스트 편집기를 써야 하는데 VDI 안에 저쪽에 보이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저 애플리케이션 내에 텍스트 편집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갖고 그 부분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전체 화면과 전체 내용이 있잖아요. 이건 공개된 내용이고 공개된 거니까 저는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킬러쉘에서 제공하는 것과 얘는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쿠버네티스라는 시험은 진짜 어떻게든 유저를 늘리고 사람들이 쿠버네티스를 많이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킬러쉘을 이용을 해서 이 전체 UI나 전체 내용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시고 익숙하게 사용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진 다음에 시험 보시면 훨씬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팁들도 함께 보시면 이 UI 적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맞다. 이 말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킬러쉘을 이제 36시간 동안 쓰다 보면 이거 너무 느리다. 이거 쓸 수가 없네. 불편해. 막 이런 느낌이 오실 거거든요. 근데 VDI 환경이라는 게 사실 약간 리모트에 있는 데스크탑을 쓰는 거다 보니까 원래 좀 느립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 시험도 좀 느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킬러쉘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느림에 익숙해지면 실제 시험도 그거에 익숙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국어 지원이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이지 저희가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도큐먼트는 저희 한국어 팀에서
저희 한국어 팀은 진짜 글로벌하게 되게 유명합니다. 한국어 팀에서 한국어 번역을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한국어 지원은 당연히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어랑 일본어랑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지원이 안 돼서 좀 컨선이나 이제 뭐 문제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킬러쉘을 통해서 문제가 제공된다고 했잖아요. 이 킬러쉘에 있는 문제를 네, 영어로 나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실제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킬러쉘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킬러쉘을 익숙하게 하시고 킬러쉘에 익숙해지고 나면 다른 게 정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킬러쉘을 익숙하게 이해하고 풀 정도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한 가지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걸 100%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시험 문제가 이미 풀려 있거나 이미 뭔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프록터에 물어보거나 어떻게 할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 이거 제가 공식 답변은 진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이미 풀려 있거나 문제가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두거나 충분히 그게 잘 해석이 됐고 잘 이해가 된 거라면 그걸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문제를 네, 제가 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 이미 있는데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지우고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래서 틀린 것 같거든요. 제가 점수가 네,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게 좀 적용돼 있거나 한다면 여유가 되신다면 프락터한테 물어보고 좀 이제 협의 과정을 거치면 좋긴 한데 대부분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풀려 있거나 이게 확실하게 해석이 돼서 뭐 뭔가 되어 있는 것 같다면 차라리 두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팁이고 유의할 점인데 제가 이번에 좀 테스트도 같이 해봤거든요. 제가 시험을 볼 때만 해도 VDI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고문, 이와 같은 내용은 없었거든요. 자, 리눅스 파운데이션은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크린 사이즈가 15인치 이상 되면 좋겠어. 왜냐면은 지금 UI가 좀 바뀌었거든. 저 사실 이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계속 13인치로 그냥 봤거든요. 혹은 12인치로 본 적도 있습니다. 12인치, 13인치로 다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화면이 작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꾸며도 뭐라고 안 하나? 사실 궁금해갖고 제가 이와 같이 환경을 꾸미고 시험을 봤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16인치 맥북이고요. 저기다가 키보드 연결하고 마우스 연결하고 막 저 환경 다 꾸미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는 프록터가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험 볼 때 노트북은 최대한 큰 것, 꼭 맥북을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 모두 VDI 환경이니까요. 굉장히 큰, 뭐 17인치를 사용하시거나 가능하시다 뭐 19인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능한 큰 랩탑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실제 화면이라 나눠서 써야 되는 데다가, 그게 가끔은 좀 작다고 느껴져갖고 이게 화면을 제가 들어가겠다고 머리를 쑥 누면은 프락터가 야야야 뒤로 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보여 안 보여 막 그러고 막 정말 제 경고문이 크게 한번 빵 뜬 적도 있고 그래서 모니터가 작으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 모니터가 큰 거 꼭 큰 걸로 시험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지금과 같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을 레퍼런스 삼아서 이와 같은 형태로 시험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북목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네 2시간이나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편한 자세로 시험 볼 수 있는 환경을 꾸미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그 아이디 카드를 주민등록증을 써도 되냐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됐다는 분도 있고 안 됐다는 분도 있고 막 이래저래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프락터 분들이 어느 나라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인도 분들이든 다른 나라 분들이겠죠? 한국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실 거고. 그분들이 봤을 때, 한국이 요즘 한류 때문에 유명하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100% 이해하고, 이 사람이 시험의 캔디데이트, 시험의 후보자와 같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 되게 좋아하는 나라인데 라오스나 태국이라고 치고 거기에 있는 시민증 같은 거를 저희한테 보여줘서 내가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확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모두가 통용하는 여권을 하시면 정말 일과에서 논쟁 소지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여권, 무조건 여권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전체 마지막은 아니고 이 페이지의 마지막입니다. 그 조용하고 가능한 닫힌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물론 제가 이번에 시험 환경을 이렇게 꾸미고 막 책상이 있고 밑에 데스크탑도 있고 정말 많은 것이 있는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옆으로 돌려봐라, 뒤로 돌려봐라, 앞으로 봐라, 뒤로 봐라, 밑에도 찍어주라, 뭐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문도 닫아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저 방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네, 에어컨은 저 거실에만 있고 여긴 방이라서 에어컨이 없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름이고 더워서 이걸 닫으면 나는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릴 거고 되게 보기 안쓰러울 거야. 뭐 저저저저 얘기하고 문을 안 닫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줍니다. 제 생각엔. 프락터의 그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저것 괜히 그러기 싫으시다면 정말 가능한 아무것도 없고 가능한 주변에 정말 닫혀있고 뭐 정말 좁은 공간에 가서 시험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히 본다는 거. 제가 보는 시험 중에 제가 리모트로 이것저것 시험을 보는데 CK 시험 계열들이 가장 꼼꼼하게, 네, 성실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게 시험에 대한 이제 테크니컬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2번과 6번만 보면 되지만 전체 내용을 그냥 긁어온 거고, 2번은 진짜 그러실 일은 없을 텐데 접속되어 있는, 네,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 그 VDI를 리스타트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저희가 착각을 해갖고 뭐 이것저것 잘못 누르다가 리부트 하면은, 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써져 있고요.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리고 6번은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세우고 키보드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의 건강과 저희의 뭔가 마음의 위안 뭐 이런 것들로 좋긴 한데, 시간 자체를 아끼는 것에는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VDI 환경에서 컨트롤 CV를 하는 거는 파이어폭스에서나 아니면 그 내에서 노트패드 비슷한 걸로 할 때는 그걸로 되는데, 실제로 터미널 안에 들어가서 컨트롤 CV를 하는 거는 안 먹고요. 컨트롤 시프트 CV가 먹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inside the terminal paste, inside the terminal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손에 안 익을 수 있거든요. 킬러쉘에 제가 무슨 찬양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킬러쉘이 이걸 제공을 합니다. 킬러쉘에 들어가서 이거를 36시간까지는 저희가 자야 되니까 힘들지만 한 20시간 조금 넘게 이거를 하시다 보면 이게 손에 좀 익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이거대로 되게 카피 페이스트, 왜냐면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갖고 오른쪽에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왼쪽에 이제 뭐 시험 문제에 대한 설명, 뭐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를 언제 복사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붙거든요. 킬러쉘 기준입니다. 킬러쉘 기준으로 클릭하면 붙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딱 붙이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 단축키를 안 쓰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번거롭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거만 손에 익으시면 제 생각에 3분에서 5분 정도로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험이 2시간인데 3분에서 5분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한 시간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사실 저는 실제로 제가 쓰는 터미널에서 이와 같이 설정해서 그냥 씁니다. 특히 KA 같은 경우는 이게 솔직히 손에 더 많이 익어서 쿠버 컨트롤 어플라이 뭐 -F, 쿠버 컨트롤 딜리트 -F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번거롭거든요. 사실 그래서 KA 막 쓰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본인이 손에 익은 것들을 에일리어싱해서 쓰면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내가 쓰는 환경처럼 느껴서 편하게 시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필요한 것들을 쭉 선언해서 쓰시고 이런 형태로 잘 시험을 보셔갖고 CK도 갱신하시거나 꼭 취득하셔갖고 더 좋은 쿠버네티스 세상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